네, 안녕하세요. 판결로 본 세상 5번째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사회부 차장 박지은입니다. 오늘 판본세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춘천지방법원의 조정실입니다. 오늘도 이희경 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경 판사입니다. 네. 판사님, 여기 조정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춘천지방법원 206호 조정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 있어서 판결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위해서 조정 절차나 화해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희 분위기가 뭔가 좀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은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현장 촬영을 진행을 하는 만큼 좀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춘천법원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비행소년 재판에 인문치료 수강 명령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에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은 이제 소년 보호 사건에서 보호 소년의 인문치료를 통한 자존감 회복 그리고 재범 방지와 사법부 흑연 및 복지 기능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대학교 인문치료대학원은 인문치료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전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도내 전문성 있는 기관인데 그러한 학교와 연계해서 보호소년 사건에서 인문치료를 통해서 소년 재판에 이제 그러한 인문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 최초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인문학 열풍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데 법원과 인문학 그것도 소년 재판에서 인문 치료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 또 이제 대학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은데요. 인문 치료라는 거는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문치료라는 것은 소년 재판을 받은 보호 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인문치료 수강 명령이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한 인문치료 수강 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이제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사물 표현하는 그런 수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표현 능력을 발전을 시키고 또 자서전까지 쓰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표현 행위와 창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소통 능력을 좀 높이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이제 재범하지 않고 독립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년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해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렀었을 때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성인이 받는 형사 재판하고는 다르게 재판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저희가 어떤 책임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또 재범 가능성, 올바른 교화를 통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소년법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소년 에 대해서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한테 이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관찰 처분 또는 이렇게 수강명령 또 6개월이나 2년간 소년원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러한 처분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좀 다르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년 재판에서 인문치료 명령을 이제 그 판사님이 내렸다. 그렇다면은 이 보호 처분 종류 중에서 수강 명령의 한 종류로서 도입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보호 처분 중에서 이제 수강 명령을 할 수 있는 처분이 있고 이 인문치료 수강 명령은 그 수강 명령 처분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문치료가 그 비행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조기에 이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좀 할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이 인문치료 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인문치료를 수강을 해서 학업을 다시 복귀를 하고 또 대학을 진학해서 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사 등 전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된 삶을 그렇게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문치료 수강 명령을 받은 학생들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보호소년들이 이제 입문치료 수강 명령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간 뭐 100시간의 입문치료 수강 명령 또는 뭐 1년간 6개월간 50시간의 입문치료 수강 명령 이렇게 이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이제 국내 그런 유수 대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이제 수업을 받게 되고 또 그 입문치료 대학원에 있는 이제 대학원생이 또 멘토로서 그런 소년들과 교류하고 서로 멘토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미래 시점에서 자기의 자서전 쓰기라든지 아니면 랩으로 부르는 나의 이야기나 표현 능력 또 읽기, 쓰기, 말하기 향상을 위한 전문 수업을 받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와 병행을 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랩으로 부르는 나의 이야기 와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소년 그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그 정말 자기의 또 그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면서 또 이제 자기는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춘천 법원에서 입문치료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나요? 그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난 4월부터 이제 가사소년 담당 재판부에서는 소년 재판을 할 때 그러한 입문치료에 적합한 소년을 찾아보고 그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입문치료 수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의 보호소년이 입문치료 수강 명령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간 100시간 또는 뭐 6개월간 50시간의 입문치료 수강을 할 것 이렇게 이제 그 재판 판결이 나가게 되고 그러한 판결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입문치료 대학원에서 7월부터 한 팀을 구성해서 입문치료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행소년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단순하게 뭐 보호관찰을 명령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입문치료 명령을 수강을 하게 한다. 이게 정말 인상적인데 이게 소년재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네, 소년 사건은 이제 소년이 비행 어떤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소년이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성행 또 앞으로의 그런 교육 방법 등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소년에 대한 특성을 법원이 파악을 해서 이에 맞는 적절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도 소년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법원이 개입해서 이를 지켜보고 또 우리가 사후적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재범을 방지하게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족 친구 관계 회복이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이 적극적인 후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1박 2일 캠프도 같이 떠나고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춘천법원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소년들과 함께하는 보호 소년 캠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이제 보호 소년과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서 1박 2일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소년 보호시설을 찾아가서 재판받은 소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은 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손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인생에 깊숙이 좀 관여하게 되는 그러한 캠프라든지 뭐 멘토링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소년 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는군요. 네, 그 소년 재판 담당하신 판사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폭행이나 절도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이제 받았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해서 이제 가정 형편상 이 가정에서의 지도가 좀 어려웠던 그런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년에서는 이제 6호 시설이라는 또 특별한 그런 소년 보호 시설이 있는데 그런 6호 시설에 위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을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6호 처분을 받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갈등도 겪고 좀 이제 위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6호 처분에서 지내면서 좀 더 남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판사님의 어떤 적절한 처분이라든지 그러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의 손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 뭉클하네요. 그 소년 보호 시설 또는 6호 시설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소년원하고 다른 건가요? 네, 6호 시설은 이제 소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그 정해진 어떤 소년원이라는 시설에 이제 6개월 또는 2년간 이제 있어야 되고 거기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소년 보호 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그런 감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6호 시설은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시설법상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소년원보다는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고 또 이러한 그 6호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업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호 시설에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특히 가족 내에서 좀 학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타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가정 내에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가정으로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재범할 수 있는 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6호 시설을 보냄으로써 위탁 보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6호 시설이 강원도에 있나요? 아닙니다. 강원도에는 아직 그 6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항상 그 6호 시설에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소년 담당 판사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로 이런 6호 시설이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빨리 6호 시설이 강원도에도 좀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정말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혼 가정이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 또 학대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런 청소년 범죄가 그러한 경우에 많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방과 책임을 한 가정에게만 맡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좀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아니면 동네라든지 지역사회나 또 지자체, 검찰, 경찰, 법원이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우리 아이들을 같이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좀 소외를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법원의 인문치료 수강처럼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주변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5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법원 조정실에서 진행을 해서 보니까 또 소년 재판과 또 인문치료 수강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